28페이지 도시공개기설 사업 시행 보겠습니다. 도시공개기설 설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안동에 이 도로를 만들겠다.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겠다. 결정 고시가 있어요. 그럼 오늘 당장 사업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걸 앞으로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네. 그럼 언제 할 것인가? 언제? 도시공원 관리 결정할 때는 아직 없어요.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3개월 이내에 언제 하겠다 하는 것을 적어도 3개월 이내에 결정해 줘야 돼.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공원 계획설에 관한 도시공원 관리 결정 고시에 얼마 이내에 수립하라고요? 3개월. 이걸 만약에 5월 20일에 결정 고시를 했어. 이거 하겠다고. 그럼 이제 이때로부터 얼마 이내? 3개월에 얘는 내가 3년 이내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고민했는데 3년 이내는 못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1단계고 이게 2단계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에 들어간 것들은 3년 이내에 사업을 하니 준비해서 사업하겠죠. 이제 3년 후는 아직은 조금 막연합니다. 언제 할지 몰라요. 3년 후 그랬지 4년, 5년 언제인지 몰라요. 자, 근데 내가 여러분 안동시장인데 얘를 3년, 얘는 2년 있다 하고 얘는 3년 6개월 있다 하고 생각했어. 그럼 저기 공원은 1단계 들어갔겠죠? 얘는 2단계 들어갔겠죠? 2단계 들어갔어. 1년이 지났어, 이제 1년. 1년 지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얘가 몇 년, 얼마가 돼, 이제? 2년 6개월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매년 검토를 해야 돼요. 매년 검토하다 보면, 이제 4년 안 된 것들, 3년에서 4년짜리는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5년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검토해야 돼? 매년 검토하여 2단계 집행계획을 2단계 포함된 시설을 1단계 포함시킬 수 있다. 이거지. 예. 물론 검토했더니 없으면 뭐 그대로 두는 거고 있으면 1단계 자꾸 이제 집어넣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누가 수립하느냐 하는 것은 잘 물어보진 않지만 지문에 나와 답은 아니에요. 이거 누가 입안한 겁니까? 이거 입안한 사람. 도시공원 관리 입안한 사람 누구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혹시 얘네들도 입안을 할 때가 있어요? 국장도의사? 그죠?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경 당연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그러면서 다만 국장이나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는 이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송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제 송부하면 이 사람들이 또 공고를 하는 거죠. 이제 얘네들 다 할 수 있다. 지문에 나오는데 답으로는 처리 잘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쭉 연결하면은 연상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만 더 공부합시다. 얘네들이 입안을 하지만 결정권은 누구한테? 결정권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일반 시장군수는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반 시장군수는 이렇게 사업을 할 때 계속 도지사한테 통제, 간섭을 받아야 돼. 공사 다 끝나도 준공검사도 받아야 돼. 물론 시장군수 밑에 있는 행정청이라든가 일반 공공기관이라든가 지방공사도 당연히 이런 통제를 받는 거고. 대도시장까지는 어떤 통제 없이 쭉 공사 완료까지 하는 거고. 시장군수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는 실시계획. 사업을 할 때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실시 계획도 그냥 지가 고시하면 안 되고 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야 돼요. 도지사가 이제 고시를 하는 겁니다. 공사가 다 끝나도 준공검사도 받아야 돼요. 잘 물어보진 않지만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하는 것이 도시개발법에서 어떤 지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약간 있습니다.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공원 관리계획 일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결정권이 있고 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실시계획도 인가를 받아야 되고 대도시장은 준공검사 받아야 안 받아요? 대도시장 안 받아요. 근데 일반 시장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나중에 환지라는 도시개발 사업 할 때는 환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그럼 물론 여러분이 몰라도 환갑잔치는 몇 살 되면 하죠? 환지 처분도 60일 하면 돼요. 60일.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게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는 준공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준공검사
필요 없는 사람들은 공사가 완료되면 60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대도시장 이상은 중공업사 필요 없으니까 공사가 끝나면 60일에 환지 처분하는 거고, 대도시장 밑에 있는 사람들은 중공업사를 받아야 되니까 중공업사 끝나고 60일에 환지 처분이고, 두 관리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60일 이것만 기억해 상관없어요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이제 28페이지에 있어요. 28페이지 맨 밑에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업소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만 국장과 도지사도 할 수 있다. 뭐 국장이 위반한 경우 이렇게 읽지 말고 그냥 국장이나 도지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읽으세요. 자, 송부하는 것들은 안 읽어요. 이제 이런 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2번이에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공 개설 결정 고시로부터 얼마 이내야 돼요? 3개월이네. 3개월에 수립하는데, 다만 요거는 이제 3개월이라서 네가 구상했으면 그래도 단계별 집행계획 정도는 3개월 안에 해라 이 말이겠죠. 자, 근데 여기도 꽤 이제 예산 문제 같은 것들은 골치 아픈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정비구역인데 대규모 재건축구역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이 의제가 돼서 안동시장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느닷없이 도로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개설을 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 의제가 됐어. 도시군 개설로 의제가 됐어. 법에서 강제로 했어. 그런 것들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도 시간적 여유를 좀 줘야 돼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니잖아. 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언제 설치할 것인가 이런 것에서 이제 2년 안에 수립합니다. 2년. 그 밑에 보세요. 양괄 2번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도시군 관리 결정이 의제가 되는 경우 해당 도시군 개설 결정 고시로부터, 이것은 내가 예상했던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는 3년 이내, 2단계는 3년 후입니다. 이런 거는 잘 안 물어봐요. 우리 시험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3년이에요. 2단계를 어떻게 검토해야 돼요? 5년마다 검토해요? 매년 검토해요? 매년 검토해서 1단계 포함시킬 수 있다. 도시군 개설 부지에서 여기 도시군 개설 부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도로 부지인데 나 건축, 연립주택 건축 허가해 주세요 하면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지 당연히. 그죠?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새로 이제 점점점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들이 자꾸 생긴 거지.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제 그 정도 보시고 다음 페이지 29페이지 봐요. 29페이지. 도시공 개설 결정 고시가 있는데 제일 긴 거 20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을 안 해. 20년 된 다음 날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무엇인가 결정할 때 거치는 절차는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거쳐야 돼 원래. 그러니까 도시공 개설 안동에 도로 만들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으면 안 하겠습니다 할 때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돼 원래. 네, 너무 오랫동안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안동시에서 안동시장도 바뀌고 해서 지금 정치권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도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50년간 계속 되고 있어. 여긴 땅 간 사람 건축허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고 있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혹시 얘네들이 까먹을지 몰라서 이제는 법에서 헌법재판소 판례 이후에 받는 거 이제 새로 생긴 제도예요. 20년 동안 안 하면 혹시 안동시대가 까먹었어도 어쩔 수 없어. 해제 절차 안 밟아도 20년 된 다음 날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하는 것이 있죠. 도시공 개설에 관한 도시공 관리 결정은 이제 해제 절차 밟으면 해제될 수 있어요. 근데 해제 절차 안 밟아도 몇 년 지나면 사업을 20년 동안 하면 그 다음날 해제가 됩니다. 그날 다음날 해제가 돼요. 효력 상실. 10년 동안 사업 안 했을 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업 시행 절차를 공부한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때 사업 시행 절차 보고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2년 동안 사업을 할 때 2년 뭐 아주 많이 아는 건 아니죠. 20년 안 했더니 아예 없어져 버렸어. 근데 2년 안 했을 때 이때는 여기가 도시공 개설 부지입니다. 도로 설치하기로 했어.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이때. 근데 이 도로 설치하는 계획이 2년 지났는데도 1단계에 안 들어가 있대. 그럼 몇 년 동안은 적어도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사업을 안 한 땅이야 지금. 근데 1단계 안 들어갔대. 그럼 몇 년 동안은 앞으로 사업할 계획이 없는 거예요.
3년간은 계획이 없는 거죠. 1단계 안 들어갔다는 건 2단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2단계 없을 수도 있어. 그냥 우리는 법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과 이거 같은 말이에요? 꼭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이 아닌가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도시 외지역은 관농자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곳. 이것도 도시 외지역이에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보면 약간 어려운 말이 있어서 여기서 1단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말하는 거지. 2단계에 포함된 경우 안 그러고 혹시 빠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내가 할 때 1단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물론 2단계에 포함된 경우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이걸 해놓고 아예 수립도 안 하고 또 수립했는데도 뭐 까먹고 서류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1단계에 포함되지 않냐는 경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든 매년 검토는 아까 봤고요. 2년 동안 현재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1단계에 포함이 안 돼 있대요. 그럼 여기서 적어도 몇 년간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야. 3년간은 안 하겠다는 걸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럼 이 지목이 이 토지 소유자는 허가를 받고 허가 없이 허가를 받아서 가설 건축물 그리고 공작물 설치할 수 있고 이건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거고 재축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이 지금 좀 낡아서 사는데 불편해요. 근데 내년에 사업하겠대. 이러면 재축할 필요 없지. 쓸데없는 낭비잖아요. 근데 이제 1단계 포함 안 됐을 때는 야 당장 3년 동안 뭐라 그러면 내가 살기 불편한데 나 재축 허가라도 해줘라. 아니면 지금 재해가 발생해서 어제도 지진이 발생해서 여기 등도 떨어지고 학원에 우리 학원도 자니까 차단기가 내려가서 전기가 꺼지고 막 그랬대요. 이제 여기는 동해랑 가까우니까 더 물리적으로 힘을 받은 거고 우리 학원은 동해하고 멀어서 그냥 뭐 하다가 전기 시설이 잘못된지 차단기가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으로 집이 좀 금이 갔는데 재축 좀 하자. 재축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몇 년 동안 사업 안 했어요? 2년 동안 했을 때 1단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알려줘. 그것은 시험에서 걔는 그냥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서 뭘 허가받아서 뭘 할 수 있다? 가설 건축물, 공작물, 재축, 개축할 수 있다. 가공, 재개할 수 있습니다. 가공을 또 다시 재개해서 가공, 재개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부에 가면 건축부에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서는 허가 없이 허가를 받아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가설 건축도 허가 사항입니다. 신고는 예외적인 거예요. 가설 건축물은 존치가는 몇 년 이내다. 3년 이내다 돼 있단 말이에요. 건축부에. 그래서 여기 3년이잖아. 5년짜리 가설 건축물 허가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2단계 있으니까 3년 있으면 또 할지 모르잖아, 사업을. 3년 지났어요. 가설 건축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3년 후라고 2단계 있다고 해서 3년 지나면 반드시 1단계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죠? 또 3년 지났는데 또 1단계 있어. 그럼 3년 또 연장해 주세요. 2단계 있으면 연장해 주세요. 계속 할 수 있어요. 사업할 때까지. 이건 건축부에 있는데 얘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서 3년 후 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 봅시다. 29페이지 메뉴에 결정 고시 2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또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1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이 포함되지 않거나 이건 읽지 말고 시험에서 그냥 알려주니까 뭘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서 가설 건축물, 공작물 설치, 재축, 개축, 가공, 재개를 할 수 있다. 법에는 순서가 다르지만 그냥 가공, 재개 이렇게 읽읍시다. 발음이 편하니까. 가설 건축물과 공작물은 내가 신규로 설치했죠? 요건 내 돈으로 철거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과 공작물은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 등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특광시장 군수가 명해야 됩니다. 내 돈으로 내가 철거해야 돼요. 재축, 개축은 재축, 개축은 있었던 거죠. 요거는 원래도 나중에 토지 사업 시행자가 이걸
협의 매수하거나 수용을 해서 보상금 주는 겁니다. 개축 제출한 것은 보상을 해주고 철거하는 거고, 뭐만 가설 건축물, 공작물은 내가 적극적으로 신청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철거를 해야 돼요. 몇 개월 전까지 명한다? 3개월 전까지. 그렇게 중요한 숫자 아니고 이런 것들은 내가 강의를 안 하는 건데 여기서 3개월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얼마 전까지 명한다? 3개월. 저기도 3개월 있잖아요.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 있으면 절대 책에 쓰지도 않아요. 3개월 이런 것들은. 자, 도시공개시설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자, 누가 사업을 해야 돼요? 얘가 해야 되는데 얘가. 지가 하려고 이거 머리 써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복장이나 더 이상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는 자기 입안한 경우 그랬지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 이것도 자기가 입안한 거 자기가 하는 것이 거의 99.9%예요. 그런데 여기는 좀 표현이 다르죠. 이제 꼭 그렇지는 않은 거니까 이제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국장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도지사가 수립한 사업계획과 관련될 때 도지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근데 그냥 얘네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틀리게 안 나와요. 얘네들이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가 있어.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있을 수가 있는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을 지정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 지방공사. 네? 공공기관은 국가에서 만들었으니까 성이 뭐예요? 성이. 우리나라 성이 뭡니까? 우리나라 한국이잖아. 또는 대한. 같은 거죠? 대한. 그래서 한국 무슨 공사. 그럼 뭐예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돼요. 돌림자가 공사입니다. 1남이, 2남이, 3남이 이렇게 돼 있듯이 여기 가운데만 이름이 달라요. 대한석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대공사, 무슨 공사 나면 공공기관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민간에게도 사업시행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업시행자 지정할 때 여기는 공적인 기관들은 특별한 요건이 없는데, 민간인 중에는 A, B로 나누면 A는 괜찮지만 이 B, B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은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도로를 설치하는 이 도로 부지면의 토지를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여기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사람들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써주면서 이 사람 외의자는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주어가 너무 길어. 주어를 수식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틀린 말로만 돼요. 어떻게 하면 틀린 말이 되죠?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요건 필요 없죠? 근데 한국 무슨 공사, 대한 무슨 공사,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의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틀렸죠? 그럼 지정 받으려면 나온 순간 그 지문은 틀렸습니다. 맞는 말을 낼 수가 없어요.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아닌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하면서 요건을 물어왔어. 맞아요, 틀려요? 틀려서 그냥 틀렸어요. 맞는 말을 낼 수가 없어. 이건 지정 받으려면 할 때는 이걸 물어보는 건데 맞는 말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정하는 말 나오는 순간 그 지문은 틀린 겁니다. 틀린 말 찾으라고 하면 답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어려운 게 옳은 것은 물어볼 때가 많아요. 다른 어떤 시험보다도 옳은 것을 찾는 지문이 많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절반 가까이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서 있는데 야, 이 사람 복장 흐트러진 찾아봐라. 그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딱 눈에 띄거든요. 흐트러진 데가. 근데 복장을 완벽히 갖춘 사람을 찾아라. 굉장히 어려워요. 다 봐야 돼. 전부 다. 그잖아. 다 찾아봐야 되잖아. 어렵단 말이에요. 틀린 사람 찾아라 그러면 한 명만 봐도 이 사람 단추가 풀어졌는데 찾을 수 있는데 잘 갖춘 사람 찾아라 그러면 이 사람 다 갖춘 것 같아도 어딘가 틀렸는가 인지 몰라. 찾기 어려워요. 이제. 근데 우리 시험은 옳은 걸 찾아라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공법이 어려워요. 만약에 사업시행자와 관련해서 틀린 걸 찾으라 하는데 지정하는 말이 나와서 그냥 그 집 답이에요. 지정받으려면 물론 지정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에 끝났다 그러면 그 말이 맞는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지정받으려면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틀렸습니다. 29페이지 볼게요. 시행자. 관할구에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구가 사업을 하는데 둘 이상에 걸쳐있어. 둘 이상에 걸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하거나 협의해서 시행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같은 도에서 협의가 안 돼. 그러면 여기 줄 안 그어도 돼. 이제 공부 어느 정도 했잖아요.
같은 데 협의가 안 돼.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 둘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협의가 안 돼. 그럼 누가 정해주면 돼요? 국장. 자, 그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사업을 할 수 있고, 물론 자치단체 의견은 들어주겠죠. 참고해서. 도지사가 또 광역도시계획 관련될 때도 사업을 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 관련될 때 이 말은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냥 국장이나 도지사 할 수 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지정받은 사업 시행자. 여기는 공부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양은 많은 것 같아도. 지정받으려면 하는 말이 나왔어. 맞아서 틀렸어요. 그렇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외의자는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는 것 같지 맞아요. 근데 이제 일정한 경우에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은 맞는 말 나온다, 무조건 틀린 말 나온다. 무조건 틀린 말 나와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얘네들은 이러한 동의 요건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예문을 보면 한국도로공사 외울표가 없어요. 한국 무슨 공사, 지방공사 이런 애들 나왔다 하면 틀린 말, 그냥 틀린 말. 여기서는 또 한국 무슨 공사 이행보증금 나오면 틀렸죠. 보증받아야 된다, 틀렸죠. 얘네들은 그러고 보니까 틀린 말 나와요. 틀린 말. 맨 밑에 사업 대상 지역을 너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눠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앞에 이제 실시계획이에요. 실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이런 데 한번 눈으로 보시고, 거기에 2번에 자금계획 이것만 한번 볼게요. 자금계획. 무엇인가 사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이 없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금에 관한 계획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재원 조달 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말로 하면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고. 자, 실시계획 다른 건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외가를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구까지 결정권이 있었죠? 대도시장까지.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아닌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외가로 2번. 외가로 2번은 좀 이따 보고, 외가로 3번. 모든 인가, 허가, 승인에 뭘 붙일 수 있다고 했죠?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조건을 붙였는데도 조건을 이행 안 하고 과실만 따먹고 먹튀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뭘 예치하게 합니까?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합시다.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이행보증금은 먹튀를 하지 않는 자한테는 예치하게 할 필요 없죠. 국가나 지자체나 또는 공공기관, 지방공사에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양괄 2번.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야, 너 조건을 이해하지 않을지 모르니까 돈을 맡겨놔라. 그래서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이행보증금으로 대신 행정 대집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예치하게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한국 무슨 공사, 지방공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해야 한다. 틀리게 나온다고 또. 지방공사 이행보증금 예치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근데 한다고 나와요. 그렇게 틀리게 나오니까 그 정도 주의하시고. 외가로 2번에 있는 것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냥 작성해서 사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 후에 10년이 넘어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를 받았대. 작성하거나 인가받았다는 말은 이제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그냥 작성했을 때, 그 하급기관은 인가를 받았을 때 말하는 건데,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자, 실시계획이 몇 년 넘어서 생겼어요? 10년. 그럼 그동안 여기 있는 도시공 개설 부지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 건축했다고요, 못했다고요? 못했어요. 물론 팔 수는 있습니다. 공법적인 제한은 토지 사적인 매매에서 제한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땅값 싸고. 그래서 이 사람 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개발도 못하고 있었는데, 실시계획을 10년 이후에 작성했다는 사업을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원래 사업 시행자가 사업하려면 이 토지를 어떻게 해야 돼? 매수해야 됩니다. 매수가 원칙이에요. 매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시장경제 사회주의 원리가 가미가 된 것이지, 예, 사회주의 원리가 뭔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게 이제 사유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원칙이에요, 수용이 원칙이에요. 매수가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틀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들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절차를. 자, 그래서 매수 수용을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매수가 안 되면 뭔가 강제 수용하는 거지. 수용할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 등을 거쳐서 재결을 해줘요. 매수하는데 이 땅값이 한 1억쯤 되는데 사는 사람은 10억 내놔라. 매수할 수 없는 거지. 그죠? 매매가 안 되겠죠? 근데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해봤더니 1억 2천만 원쯤 돼. 그럼 이제 1억 2천만 원, 이것은 수용 보상금 책정하는 거지. 여러분 불만이 있어. 그럼 다시 한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제 이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1억 3천만 원 올라간대요. 실질적으로. 올라간대. 거의 올라간대. 거의. 실무상.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거 나 혼자 다 못하잖아요. 또 전문가 도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비용도 들어가 있죠.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한 푼이나 더 하고 싶다 하면 따지면은 좀 올라가는 게 거의 실무래요, 이제. 자, 이제 수용하려면 재결 신청을 해요. 이거를 강의 안 했어요, 제가. 그동안. 근데 이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 나와서. 전에는 다른 사람 다 강의도 저는 이걸 안 했습니다. 이거 알아야 될 게 아니거든. 너무 넓어, 시험. 근데 얘 공부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10년이 넘어서 실시기획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이런 절차를 어떻게 해야 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5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해야 돼요. 그 말은 재결 신청하란 말은 아직 땅을 확보 못했다 이 말이에요. 100% 땅을 확보하면 재결 신청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못했으니까 이거 하라는 겁니다. 못했을 때 못한 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매수를 했는데 안 됐어. 한 30%밖에 매수를 못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수용해야 돼. 재결 신청 근데 얼마 안에 하라고요? 5년 안에 하라고. 예. 5년을 하란 말은 5년 동안 안 하면 뭔가 제재 있는 거죠? 5년 동안 5년이 될 때까지 재결 신청하면 그 다음날 실시계획이 효력이 없어요. 사업하기가 극히 곤란해져. 빨리빨리 하라 이 말이에요. 하고 싶으면. 그런데 5년이 되기 전에 한 4년쯤 됐는데 땅을 3분의 1을 확보했어요. 3분의 1. 많이 확보했네요. 그죠? 3분의 1만 더 확보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4년 7개월쯤 됐다고 칠까? 앞으로 얼마 남았어? 5개월 남았어. 5개월. 그죠? 근데 이 절차가 간다는 게 아니거든. 근데 거의 확보했는데 한 몇 개월 지나서 이 실시계 효력 상실하면 억울하기 때문에 이때는 3분의 확보. 너 굉장히 많이 힘을 들였구나. 그럼 시간 좀 더 줄게. 7년이에요. 7년까지 이제 재결심하고 이때까지도 했는데 100% 확보했으면 재결심 할 필요 없는 거고 확보 못하면 이제 재결심 해야 돼. 몇 년까지 하라고요? 7년. 안 하면 7년 된 다음 날 실시기의 효력이 상실합니다. 봅시다. 외가로 2번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나 인가받은 경우에 시행자는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따른 재결 신청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5년 되는 날이 다음 날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그런데 5년이 아직 안 됐는데 5년 거의 다 와가고 있는데 내가 땅을 얼마 확보했어요? 3분의 2 이상 확보한 경우는 조금 시간을 더 줍니다. 일단은 7년 되는 날까지 재결 신청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7년 되는 날이 다음 날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물론 이런 재결 신청 안 해도 토지를 모두 소유하거나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는 실시계획 효력이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당연히 상실하지 않겠죠. 땅 확보하라고 이걸 강제 규정을 둔 건데. 31페이지. 31페이지.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에 외가로 1번 무료 열람 공시송달은 여러분 읽어보셔도 돼요. 자, 간단히 말은 하겠지만 사업 시행자가 필요할 때는 등기부 같은 것들을 떼봐야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열람이나 등복사 이런 것들은 이제 무료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에게 무엇인가 통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합니까? 도달주의 원칙이죠. 도달주의. 그래서 송달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소를 어딘지를 모르겠어. 등기부의 주소가 불분명해. 이럴 때는 공시하면 송달된 거 보는 거. 공시 송달 그래요. 법원 게시판에 공시를 해요. 그럼 이제 시간이 흐르면 송달된 걸로 보는 거. 줄여서 뭐라고요? 공시 송달. 공시 송달 할 수 있다. 자, 외가로 2번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계획 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물건이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데 다음의 물건이나 권리를 외우려 하지 말고 그냥 토지나 건물 이렇게 하세요. 그냥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권리 같은 것도 있는데 복잡해요. 그냥 토지나 건물을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수용. 사용은 지상권 같은 거 설정한다는 말인데 그것도 그냥 무시하고 수용할 수 있다. 그것만 보세요.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인접한 토지는 수용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인접한 토지.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는 수용할 수 있고 여기 도로 설치하기 위한 도로 공사를 하는데 인접한 토지 뭐 할 수 있다? 일시 이제 무슨 하루, 이틀, 1년, 2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사하는 동안에 현장 사무소를 뭐 설치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 수용 사용 절차. 국토계획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수용과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법. 무슨 법을 준용한다?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공익사업법. 근데 그 공익사업법에서는 토지를 수용하려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인정 고시를 받아야 돼요. 사업인정 고시. 그런데 사업인정 고시가 뭐냐면 말로 풀어볼게요. 네가 하려는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국장이 인정을 했어요.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관부에 고시를 하면 그때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인정 고시는 너의 사업은 공익사업이니 이제 해도 돼 하는 게 뭐예요? 사업인정 고시. 여기가 언제부터 할 수 있어? 네 사업 실시 계획이 제대로 작성됐으니 사업해도 돼 하는 게 실시계획 고시예요. 그래서 공익사업부의 사업인정 고시와 뭐가 같은 절차예요? 실시계획 고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부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해요. 같은 절차예요. 네, 우리 국토계획부에서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이렇게 말하고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이렇게 말하고 정비법에서는 재건축사업 시행계획 이렇게 말하고 주택부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이렇게 말해요. 좀 다른데 다르다고 해서 헷갈렸다고 할게요. 사업을 실시해도 돼. 시행해도 돼. 이거는 실시나 시행이란 말 빠지지만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사업계획 승인하면 사업도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여기는 또 이제 사업이란 말 하나 붙어서 그렇지 말이 그러니까 길어졌지 이제. 주택부 정비부에는 사업 시행계획 다 같은 말이에요. 실시계획, 시행계획, 사업계획 다 같은 말이에요.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부동산국부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는 다 무슨 법을 준용해요? 공익사업법. 그럼 토지를 수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사업인정 고시가 있어야 되겠죠? 실시계획 있으면 사업인정, 사업시행계획 있으면 사업인정, 사업계획 있으면 사업인정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 있을 때 사업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것도 다 나오지만 얘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아직 정리 안 된 사람은 여기만 다시 봅니다.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걸 본다?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자, 국공이지. 우리 개인의 땅도 도로 설치하는데 방해가 되면 건축물 건축 못했죠? 근데 안동시가 가진 땅을 도로 건설하기로 결정해놓고 다른 데 팔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목적을 위한 매각이나 양도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무원 실수로 매각 양도를 하더라도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무효라고. 효력 규정이죠. 아예 효력까지 없애는 것을 우리는 효력 규정 그러죠. 처벌을 하지만 효력은 인정하는 것을 단속 규정 그러고 이건 효력 규정. 무효다. 현재 도시군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여기 도로를 건설하려면 지금 먼저 토지를 매수, 수용을 해야 되고 매수, 수용 다 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여기 타인의 토지를 뭐 할 수 있어? 일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작업하다 보면 옆에 있는 인근 타인의 토지를 뭐 할 수 있어? 출입할 수도 있겠죠. 출입. 토지 출입. 토지 출입은 굉장히 빈번하고 큰 피해가 주는 거 아닙니다.
공사하다 보면 옆에 만약에 도로 100km 공사한다 그러면 100km 옆에 있는 남의 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할 때마다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으라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가 공사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죠? 토지를 출입할 때는 토지소유자 동의는 필요 없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 남의 땅을 내가 3년간 작업 현장으로 쓰겠대. 그냥 쓰면 돼? 동의 받아야 돼? 동의 받아야 되지 이것은. 그러니까 일시 사용은 동의를 받아야 되고 토지 출입은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100km 구간을 드나드는 것을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문서 허가는 받아야 돼. 토지 출입. 전체적으로 일일이 다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것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특별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출입해야 되고, 다만 남의 땅에 들어갈 때는 통지는 해줘야 돼. 통지.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당신의 땅에 들어가서 측량 좀 하겠습니다. 통지는 해야 돼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없다. 대신에 뭐는 받아야 된다? 허가는 받아야 돼. 상대방 허가 아니고 행정청, 특별시장 군수 허가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일일이 어떻게 동의 받겠습니까? 대신에 그래도 남의 땅에 들어갈 때는 최소한 그래도 통지를 해줘야 되죠.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며칠 전까지 통지해야 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돼. 7일. 이건 7일. 타인 토지 일시 사용하는 거. 이건 상대방 동의도 받아야 돼요. 토지 소유자, 관리인, 점유자의 동의를 받는다는데 그냥 토지 소유자 동의 받는다 이렇게만 읽어도 돼요. 여러분들은 동의를 받고. 이제 동의 받으면서 충분히 상대방이 알려졌죠? 그러니까 이때는 7일 아니고 3일 전까지만 알려주면 돼요. 이제. 자, 그 밑에 양괄호 2번. 특별상 토지 출입할 때 특별상 군수의 허가를 받고 출입하기 7일 전까지 그 일시, 장소, 내용을 알려야 된다. 그리고 여기 뭡니까? 토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그랬지만 그것까지만 읽지 마시고 소유자 이렇게 그냥 읽어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행정청은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 이제 공사라든가 민간의 경우는 남의 땅을 드나들 때 이제 안동시장 허가를 받아야겠지만 행정청이 사업할 때는 뭐 안동시장이 버금가는 그런 공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허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야간에 남의 땅을 드나드는데 이게 하필 택지래, 택지. 택지라면 건물이 있고 사람이 거주할 가능성이 있죠. 또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대. 이런 여기서 뭔가 신중한 일을 할 수 있겠죠. 또 물건을 뭐 보관했다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야간에. 예? 승낙 받아야 됩니다. 일출 전이나 일몰 후 택지나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를 출입하려면 점유자의 뭐 없으면 안 돼요? 승낙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승낙을 받아라. 여기는 아까 다른 데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인데 여기는 점유자지만 그런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택지 같은 거 틀리게 안 내요. 야간 하면 뭘 받아라? 승낙. 야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의 그런 사람 있어요. 괜찮아요. 동의라고 읽어도 상관없어. 상대방이 무시하고 가면 안 된다는 취지 말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단어를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걸 또 승낙을 동의라고 문제를 내는 이상한 애도 있어요. 전혀 포인트가 안 맞는 거를 내는 애도 있습니다. 모의고사로. 실제 시험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모의고사. 그래서 내가 말한 취지 그만 잘 하시고 읽지 않은 거 하지 말고 혹시 모의고사 보더라도 이 책에 있는 것만 공부하고. 그래도 다른 데 강의하다 보니까 시커먼 그 옆에다가 표를 놓고서 같이 보는 사람이 있는데 필요 없는데 버리라고 그러려다가 수업한다고 말 못했는데 다음 주에 가면 이제 버리라고 그럴 거야 이제. 그럼 쓸데없는 거 보면은 점수가 더 안 나옵니다. 2차만 하는 사람이야. 나 꼭 하고 싶어요. 아주 나 올해 100점 맞고 싶어. 이런 사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건 못 말리는데 그래도 뭐 그럴 필요 없어요. 2차만 잘 보면은 충분히 굉장히 넉넉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타인의 토지 출입입니다. 이제 타인의 토지에 일시사용하거나 또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남의 땅에는 바위덩어리라든가 나무 같은 것들이 걸리적거려. 장애물 변경 제거 하더라도 멋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동의 받아야 됩니다. 일시사용이나 장애물 변경 제거하려면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내가 이거 굵은 써서 왔지? 동의만 굵은 쓰면 되는 건데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으면 돼요. 며칠 전까지 통지하면 돼? 3일 전까지 통지하면 됩니다. 토지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이제 행위한 사람이 보상해야 돼? 행위자가 속한 시행자가 보상해야 돼. 시행자나 행정청이 보상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공부한 타인 토지 출입 절차 등은 여기에
아래 가운데 있는 네모를 보면 우리가 이제 도시군계획서를 사업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고 있죠. 근데 이게 다른 절차에서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거나 광역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땅에 들어갈 일이 있었대. 그럴 때는 7년까지 통제해라 이런 말이 다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시험에서 가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로서 틀린 것은 하면서 1번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는 날에 7일 전까지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지문에. 맞는 말이죠? 지문에 나올 수 있는데 잘 안 나오는 편이지만 그래서 이걸 외울 필요 없고 이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는 이런 절차가 적용된다 이렇게 공부하라고 제가 말을 해요. 작년인가 그 전에 이거를 이상한 걸 뭐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토지 출입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한 적이 있대. 이제 공적인 사업, 공적인 행위를 할 때는 적용된다 이렇게만 하면은 충분히 응용해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외우지 말고. 이거 말고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지금 받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정하거나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정하거나 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정하기 위해서 지가 동향을 조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우려 하지 말고 그냥 공적인 업무를 할 때 이 절차가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때 응용하면 돼. 작년에 뭐 이걸 물어보는 문제 있었지만 그건 아주 특이하고 예외적이니까 신경 쓰고 또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외우는 거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은 딱 하나 있는데 어려운가 쉬운가를 알아요. 너무 시험에 가치는 떨어지는데 어려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런 걸 잘 깨닫지 못하는 강의하는 사람들은 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가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중요도로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볼 때는 똑같은데 저는 말은 많이 하지만 내가 찍어주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포인트에 집중해서 하면 이제 나중에 정리가 되죠. 그래서 근데 그 재밌는 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재미없을지 모르겠지만 광역도시군계획 하는 말이 있어. 원래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공부했거든요. 앞에서 그죠? 근데 이제 군 하는 것을 집어넣다 보니까 여기도 군을 집어넣는데 법이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조차 헷갈려서 여기는 광역도시군계획 이렇게 써놨어. 저 앞에는 광역도시계획 통일을 안 시켜놨어요. 또 하나 4번 지가 통양 및 토지거래 상황에 관한 조사.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건데 전에 국토계획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국토계획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한 사업할 때 이런 절차가 적용된다 했던 건데 지금 어디로 갔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사 갔거든요. 얘는 따라가는 거 아니야? 얘 혼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주인이라면 얘는 종이에요. 주인 따라 종이 가야 되는데 무슨 성이요 그게? 수반성. 부정성하고 수반성 약간 다르긴 해요. 수반성은 따라가는 거고 부정성은 주인이 있어야 종도 있다. 성립 자체는 성립과 소멸을 부정성 그러고 따라가는 건 수반성 그러는데 구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역권은 유역지에 수반하여 이전 따라가는 수반이라고 했잖아. 수반하여 이전한다. 그래야 하는데 법에서도 부종하여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부정성 수반성은 학문적으로는 나눠 있지만 내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종은 주인 따라간다. 종은 주인 때문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여기 종이 남아 있고 주인만 이사가 버렸어요. 이 법의 이제 체계를 잘 못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허점이 발생했죠. 외우라는 거 아니고 공적인 업무 수행할 때 이게 절차가 적용되는 건 알긴 알아야 돼요. 혹시 지문에 다른 영역에서 나오면 계속 여기서만 공부하니까 여기에 왜 이 말이 있지 하면서 처음 할 때는 몰라. 공부가 좀 된 사람이 헷갈릴 수 있어. 공부가 된 사람이. 다음에 이제 준공검사와 공사완료 공모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돼요. 어려운 거. 비용 부담인데 비용 부담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자, 비용 부담. 안동을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걸 국장이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도나 시군에서 이익을 받대. 이 도시공개 사업 때문에. 국장이 사업을 하는데 100억이 들었어요. 여기에 이익을 받으면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니들도 이익 받는데 좀 비용을 부담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국장이 토지 문제에 대해서 야 이렇게 개발 좀 해 이렇게 하는 건 명령 감독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예산 비용은 비용 부담시키는 것은 예산이고 예산은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혹시 일방적인 명령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용은 일방적 명령 못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한 사업으로서 시도 시군이 현저하게 이익을 받은 경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협의. 이제 비용 하니까 누가 나왔어요? 행장이 나왔습니다. 1번, 2번. 시도지사가 사업을 했는데 자기 관할구에 있는 시군구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싶어. 이건 그냥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시도가 아닌 다른 특방 시군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싶어. 그럼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협의해야 돼요. 협의해야 됩니다. 예. 경북도지사를 하더라도 예? 춘천시장이 이게 하급기관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해야 돼? 협의해야 돼. 협의해야 돼요. 예? 경북도지사는 안동시장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다른 시도에 관할 기에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예. 협의합니다. 협의가 안 됐어. 시도를 벗어나서 협의가 안 되면 그 토지 관할에서는 누굴 찾아갔어요? 자, 예산은 누굴 찾아가라고? 행장. 그죠? 협의가 안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기까지만. 시장군수도 있는데 기본 강의 때 한번 설명했지만 지금 말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듣고 혼자는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사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시군 아닌 자치단체가 이익을 받대. 비용을 부담시키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 협의하는데 협의가 안 됐어. 같은 도에 있는 자치단체끼리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 타 시도에 협의가 안 되면 행장.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헷갈립니다. 이거는 이걸 가지고서 그냥 응용해야 말 듣고 응용해야 돼. 외우려면 안 돼요. 응용 못하겠다. 그럼 그건 제껴놓고 이거 가지고 찾으세요. 답을. 응용 못할 사람이 이거 외운다고 더 못해요. 그럼. 그냥 응용 안 되면 이걸로 이제 푸는 거고 응용할 수 있으면 응용하는. 자, 근데 딱 핵심 누구 찾아간다? 행장. 국장이 아니고 행장. 자, 이제 비용을 부담시키고 싶어요. 100억 들어갔어. 100억. 비용을 부담시킬 때 야, 내가 하는 사업으로 네가 이득을 봤으니 너 60억 내. 그럼 안 돼요. 50% 초과하면 안 돼요.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지가 했자. 지가. 이득 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죠? 생일잔치 하면서 생일잔치 초대해놓고 야, 생일잔치에 들어간 비용이 100만 원인데 너 술 많이 먹었으니까 60만 원인데 그럼 돼 안 돼? 내가 생일인데 나는 술 조금 먹었대. 안 돼요. 아무리 많이라고 해도 50% 초과하면 안 됩니다. 비용 부담은 얼마까지만 부담시킬 수 있다? 50%. 이 50%도 기초사 비용이라든가 지형도면 작성 비용, 측량 비용, 설계 비용, 관리 비용 이런 빼야 돼요. 빼고. 나중에 그 측량비, 기초사비, 설계비, 관리비 암기 안 해주세요. 그냥 그걸 암기하라는 거 아니고 자 부수적인 비용들은 빼고 50% 포함시켜서 50% 빼고 50% 빼고 언제 친구한테 야 너 60만 원대 야 50% 추가하면 안 되잖아. 그 눈을 못 봤어. 그러니까 왜냐면 술값은 100만 원인데 내가 사전답 사느라고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20만 원 썼어. 그것도 내야 될 거 아니냐. 기초사 비용 내래. 그러면 이제 개인 간에 할지 몰라도 법에서 금지는 안 했어요. 절대적으로 친구는 못 사귀겠지 이제. 뭐는 빼야 돼? 기초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를 빼고 50%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 자, 32페이지에요. 자, 외과 1번. 국장은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시도, 시군이 있으면 비용 일부를 그 시도, 시군에 부담시킬 수 있는데 비용 하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행장과 협의하고 비용 부담시켜야 된다. 외과로 2번. 시도지사가 그 시도에 속하는 기관에게 부담시킬 때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도움도 주기 때문에 또 어차피. 근데 그 시도가 아닌 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어떻게 한다? 협의. 협의가 안 되면 누굴 찾아간다? 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외과로 3번 보지 마시고. 외과로 4번. 이익을 받는 시도, 시군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생일 파티 비용 50 넘게 부담시키면 돼 안 돼요?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근데 무슨 무슨 조사 비용 같은 거 부담시키면 돼 안 돼요? 그래서 기초사 또는 조사, 측량, 설계, 관리비를 제외한 비용이 50%를 넘지 못한다. 이런 것들 집요하게 다 물어보기 때문에 설명을 한 겁니다.
그냥 웃으라고 한 게 아니고 다 물어봐요. 포함시키냐 제외시키냐 몇 퍼센트인지 아니고 물어봐요. 이거는 이제 비용부담 문제고 지자체가 아니 도시군계획 사업을 했습니다. 행정청이 할 수도 있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얘네들한테 보조융자도 해줘요. 보조융자. 행정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부나 일부 해줄 수 있고 행정청 아닌 자는 일부만 보조융자 해줘야 돼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다. 네, 대통령령을 보니까 행정청한테는 80%, 50%, 여기는 3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물어보면 시험에서 얘를 기억하면 찾을 수 있게 문제를 내야 돼요. 근데 최근에 한번 이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지만 이것만 맨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개를 다 기억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 수험생한테 불가능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라고 그냥 한번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시험 만약 이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걸 보냈다. 80%, 50% 굉장히 공부했습니다. 시험의 질문에 행정청한테 얼마 보조융자할 수 있다고요? 80%, 50%. 근데 시험 질문에 행정청에게 전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왔어요. 틀렸다고 생각해요. 이거 공부했는데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다 할 수 없거든. 양을 늘려갖고. 행정청한테 얼마까지 보조할 수 있다고요? 80%라고 막 공부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걸 전부 보조할 수 있다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완벽하게 맨날 이것만 했다면은, 아, 그래, 법률에 이렇게 돼 있고, 대통령령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사람 없다고요. 예, 이렇게 이걸 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돼. 원래 이렇게 할 때는 이거를 내는 게 기본적이에요. 이걸 내기도 하는데, 자, 무시. 최근에 냈지만, 그거 풀면 안 돼. 이제 법률에 있는 내용과 대통령의 내용이 있을 때 이거 물어보겠지. 근데 법률에서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 대통령령을 보니까 용적률을 50%까지 강화할 수 있대요. 이게 양이 많으면 그냥 여기서 끝내. 근데 양이 없으니까 이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물어봐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개공지.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거 공부 안 해요. 대통령령 보니까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를 1.2배. 그럼 이것만 공부하는 게 이것만. 이거 하나 집어넣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데 이걸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공부 계속 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건폐율을 공부 안 했는데 이거 틀린 거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면 안 돼. 다 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 내지 말라.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이거 기억하는 게. 근데 여기서 어떤 바보 같은 놈이 여기 전부 이걸 내고 여기 공부했는데요. 지금.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맞추기 쉬워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 정확히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또 맞추겠지. 이것도 있었나 그래. 근데 이걸 열심히 공부해서 확실하게 알았어 내가. 그럼 전부라는 말이 안 맞다는 걸 충분히 틀릴 수 있거든요. 자주는 내지 않습니다. 응? 그래도 우리는 뭐를 공부한다? 전부는 공부하지 말고 80%, 50%. 국가가 하는데 국가는 짠돌인가요? 인심이 후한가요? 짠돌이에요, 국가는. 그러니까 친구가 되게 짠돌이가 있는데 야 니네들 물 사 먹는 건 내가 다 낼게. 술 사는 건 조금만 내고. 예? 기초사 비용이라든가 지형도면 작성 비용은 80%까지 보조융자 해줘요. 많이 안 들잖아. 사업 시행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얼마도 보조해? 50%. 이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기억할 때 그렇게 하라고요. 이제. 사업 시행 비용은 당연히 지자체 주인이 내는 게 맞겠지. 32페이지에 외곽 1번.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기초사나 지형도면 작성 비용은 국가가 80% 이하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사업 비용,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조사비 등을 제외한, 이거 잊지 말고 50%까지 보증자할 수 있고, 행정처 아닌 자한테는요 3분의 1까지만 보증자할 수 있다 이것이고. 여기 아까 전부도 할 수 있다 이런 말 집어넣는 게 뭐가 어렵겠냐 하지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뺍니다 그 말이죠. 또한 얘기하다 시간이 길어졌네요. 10분 쉬었다가 33페이지 보겠습니다.